금융자산, 그 중에서도 채무상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해설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상가구원가의 정의입니다. 자, 이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상가구원가의 정의는 기업액의 기준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손실충당금 조정 전의 상가구원가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라고 하고, 손실충당금 조정 후의 상가구원가를 상가구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둘 다 상가구원가인데, 손실충당금 조정하기 전의 금액을 총 장부금액, 조정한 후의 금액을 상가구원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분석할 때, 자, 손상차손, 즉 손실충당금 조정하기 전의 금액을 이 총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조정한 후의 금액을 상가구원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할 때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로 금융자산과 관련해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 금액을 가지고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가한 경우는 전체 기간, 증가하지 않으면 12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채무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마치 해당 채무상품을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처럼 당기손익을 인식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 채무상품을 측정하는 경우에 당기손익은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는 거하고 100%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라든지 손상차손 이렇게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는 것하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하고 100% 같다는 거죠. 따라서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X2년 말 손상차손 물어보면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금액을 그냥 그대로 답하면 된다는 겁니다.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가구 원가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상가구 원가하고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100% 같다. 이자 수익이라든지 손상차손 이런 금액은 동일하다는 거죠. 다만 이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금융자산 평가손익만, 즉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평가손익만 추가로 인식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X1년 초에 사채를 발행했는데 주 대안은 만세가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 대안이 취득했죠. 그래서 주 만세 입장에서는 이 사채를 일반적으로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인식을 할 것이고, 여기서 주 대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가구원가, 보통 여기서는 또 이제 무르미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했는데, 자, 지금 보면 액면이 100만원, 표시이자율이 10%입니다. 연 10%, 만기가 X 5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만기죠. 이자는 매년 말 지급이고, 자, X1년 초 최초 사채를 발행할 때, 여기서 발행과 동시에 취득했죠. 그래서 취득할 때 시장이자율이 8%입니다. 자, 표시이자율이 10%인데 시장이자율이 8%인 경우에는 이 시장이자율보다 더 높은 표시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사채를 당연히 더 몸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시장이자율보다 이자를 더 주니까.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현가계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1년 말, 자, X1년 말 사채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한 경우는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고 아까 여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 10만원으로 손실충당금 X1년 말에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X2년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 자, 물음 1, 상가구 원가로 분류하는 경우에
X2년 말 손상차손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손상차손만 구하는 경우에는 또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이 손상차손만을 구하는 거라면은 현금 부족액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그 금액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X2년의 현금 부족액을 그렇게 할인한 거죠. 그거하고 X1년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기대 신용손실 여기 10만원, 그거와의 차액 구하면 그냥 쉽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한번 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X1년 초에 이 사채 발행 금액이, 여기서는 취득 금액이죠. 취득하는 주 대안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취득 금액이 얼마였겠습니까? 자, 당연히 공정가치로 취득했을 건데,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죠. 그래서 원금 100만원, 그 다음에 표시이자 10만원, 5년간 유입되는 거죠. 자, 시장이자율이 8%였기 때문에 이 8%로 할인한 것이 X1년 초의 공정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8% 현가계수는 자,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0.6806, 그 다음에 연금 현가계수는 3.9927, 각각 그 현가계수를 적용해 가지고 X1년 초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사채 발행 금액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곧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취득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8%로 할인한 금액, 요걸로 사채를 발행하고 취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이 8%죠. 취득 시점, 즉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자, 그래서 우리가 총 장부 금액은 최초 금액에, 자, 이제 유효이자율이 8%이기 때문에 곱하기 1.08 한 다음에 현금 흐름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현금 흐름은 표시이자 10만원이죠. 10만원을 빼주면 X1년 말 총 장부 금액이 나옵니다. 연속 상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표시이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원금 중에 일부 상환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환액까지 또 빼줘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 연속 상환 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표시이자만 뺍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바로 빼주면 돼요. 실제 그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빼줘서 계산합니다. 자, 아까 X1년 말에 이 사채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 10만원을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손상차손을 10만원 인식을 하고, 자, 그러면 상가구 원가가 10만원 작은 96만 6,26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손상차손 인식해야 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자, X1년 말 시점에서 볼 때는 신용 손상이 실제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X2년 말에 총 장부 금액 구할 때는 여기 X1년 말 총 장부 금액에다가 적용해 줘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1.08 마이너스 10만원, 그 전년도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2년 말 총 장부 금액이 나오죠. 만약에 신용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 신용 손상 발생한 후의 금액, 즉 상가구 원가에다가 이자율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신용 손상이 실제 X1년 말에는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총 장부 금액에다가 적용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2년 말에 이제 신용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 4번 자료 읽어보면은 X2년 말에 이자 10만원을 수령한 직후에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신용 손상으로 X3년부터 이자는 3만원, 만기의 원금회수 3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즉 30%만 나머지 현금 흐름이 생길 걸로 봤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때 이 상가구 원가, X2년 말의 상가후 원가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인데, 다만 공정가치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유효이자율 8%로 할인합니다. 그래서 자녀 현금 흐름 30만원, 원금 30만원과 그 다음에 매년 말 이자 예상되는 3만원, 자녀 현금 흐름을 몇 퍼센트로? 최초의 유효이자율 8%로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자, 8%로 할인하는데 이미 한 기간, 두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잔여 기간은 3기간이죠. 그래서 3기간 8%의 현가계수 0.7938과 2.5771을 적용합니다.
0.7938, 2.5771 적용하면은 X 2년 말에 상가구 원가 금액이 315,453이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상가구 원가를 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X 2년 말에 시장이자율 10%로 적용해서 할인해버리면 이거는 공정가치가 나옵니다. 상가구 원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상가구 원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금액의 차이가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될 총 금액이에요. 즉 누계예요. 그래서 그 차익을 구해보면은 736108이 나오는데, 자, 주의하실 점이 그 전년도 말에 이 손상차손 인식한 금액이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X2년 말에는 그 1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인식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2년 말 인식해야 될 손상차손은 736108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636108만 인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손상차손 누계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전년에 인식한 금액은 빼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그 차액이, 이들 금액의 차액이니까. 자, 그래서 X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은 63610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X3년 말 총 장부금액 구할 때는 신용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상가구 원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 8%니까 1.08 곱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X3년 말 예상되는 현금 흐름, 여기서 3만원으로 이자가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표시 3만원을 빼서 X3년 말 총 장부금액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장부금액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상각 후 원가에다가 유효이자를 적용해 가지고 계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물음 2번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보기 전에 이 상가구 원가 특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 상가구 원가로 금융자산을 측정을 하는 경우에 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다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 이자 수익, 그죠? 금융자산이니까 채무상품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 인식했으니까 손상차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둘 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 구할 때는, 자, X1년 이자 수익은 기초장부금액 1079870에, 자, 거기다가 유효이자율 8%를 곱한 금액이 X1년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X1년에 손상차손 인식할 금액이 아까 10만원 있었기 때문에 10만원을 뺀 금액이 요게 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2년 관점에서는 X1년 말 총 장부금액이 기초금액이죠. 그래서 기초장부금액 1066260에 유효이자를 8%를 곱해서 이자 수익이 나오고, 손상차손은 아까 여기 계산한 이 금액이죠. 그래서 X2년 말 손상차손 누계에서 그 전기의 누계를 뺀 차액이 X2년에 인식할 손상차손이니까 그 금액을 구해서 차감해주면은 요게 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이자 수익은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손상차손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상차손은 빼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 기간 동안의 총이자 수익,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총이자 수익이라든지 이자 비용, 그것도 한번 구해봅시다. 물론 여기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지금 X2년 말에 신용손상이 발생했는데 신용손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5년간의 총이자 수익을 계산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일단 표시이자 5년간 매년 10만원씩 50만원 표시이자가 유입되죠. 그래서 표시이자에서, 자, 금융자산 상각액을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최초에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이 최초의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 100만원이 아니라 1079870이었죠. 자, 그런데 실제 원금은 100만원이니까 그 차익만큼이 이
최초 인식한 상가구원가 금융자산의 상각액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에 나누어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표시이자에서 금융자산 상각액을 빼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표시이자보다 이자 수익이 더 작게 나오죠. 금융자산 상각한 금액만큼 더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구하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이죠. 자, X1년 최초의 금융자산을 취득하면서 현금이 얼마 유출됐겠습니까? 1079870만큼 유출이 됐겠죠. 취득한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5년간 현금 유입되는 금액이 신용손상이 없다고 보고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100만원 하고 5년간 표시이자 매년 10만원씩 해서 50만원, 해서 150만원의 현금 유입이 미래에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은 이자 수익이겠죠. 그래서 그 차익 구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 구하나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자, 이거는 이 금융자산 사채를 취득한 입장이고, 만약에 사채를 발행한 측의 입장에서는 5년간 총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죠? 사채를 발행한 측의 입장에서는 5년간 총 이자 비용 이렇게 구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표시이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됩니까? 발행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할증 발행했죠. 그래서 이 차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이자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빼서 이자 비용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사채를 발행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된다는 거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 그래서 우리 이자 비용 구할 때는 표시이자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더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빼줍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총 이자 비용 구할 때 이거 물론 1년 동안의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연간의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표시이자의 사채 이자 비용 구할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더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채를 발행하는 측의 입장에서 총이자 비용, 5년간 총이자 비용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취득하는 입장하고 발행하는 입장은 정반대니까 현금 유출입이 반대니까 그때는 현금 유출액이 되겠고 이건 현금 유입액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하는 측의 입장과 사채 취득하는 측의 입장은 정반대라는 거죠. 입장이. 그래서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다고 가정하고 접근 한번 해보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다시 사채를 취득한 입장입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가구원가 이거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966-260-315-453) 똑같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가구 원가 여기 회계 처리까지는 똑같고 공정가치 측정만 추가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X1년 말에는 자료를 보면 X1년 말에는 시장이자율이 9%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이 시장이자율 X1년 말의 시장이자율 9%로 할인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미래의 현금 흐름 원금 100만원과 표시이자 10만원을 9%로 할인해 주는데 자, X1년 말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한 기간이 경과됐죠. 한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 4기간 남았고 9% 현가계수는 0.7084 3.2397이죠. 그래서 0.7084 3.2397 적용해 가지고 계산해 주면은 요게 X1년 말의 공정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구할 때는 항상 그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 준다는 거죠. 상가구 원가는 어떻게? 상가구 원가나 총 장부금액 구할 때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해 주는 것이고, 공정가치 측정할 때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공정가치 측정하는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준다는 것이죠. 자, 같은 방법으로 X2년 말의 공정가치는 지금 X2년 말의 시장이자율은 10%이기 때문에 지금 이 표시이자율이 10%죠. 표시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X2년 말에는 표시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특징이 있죠. 표시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이 같은 경우에는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죠. 그래서 지금 원래 액면이 100만원인데 X2년 말에 신용손상으로 인해서 원금 회수가 30만원만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액면을 30만원으로 봐야겠죠. 즉 공정가치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잔여 현금 흐름, X2년 말의 잔여 현금 흐름은 원금 30만원, 표시이자 매년 3만원씩이죠. 그래서 30만원, 3만원, 거기에다가 X2년 말의 시장이자율 10%이기 때문에, 자, 두 기간이 경과한 후니까 3기간 남았죠. 그래서 10% 현가계수 0.7513과 2.4869를 적용하면은 0.7513, 2.486 적용하면 이렇게 30만원 나옵니다. 약간 단수 차이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만원 이렇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가치와 우리 아까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 계산한 상가구원가 이거 있죠? 그거 차이를 구하면 그 차이 금액이 각각 해당 시점에서 인식해야 될 평가손익 누계 금액이 나옵니다. 누계, 잔액. 그래서 X1년 말 인식해야 될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66110이죠. 공정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평가이익이 나옵니다. 물론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X2년 말에 인식할 평가손익은 누계로 따지면 상가원가보다 공정가치가 작기 때문에 15,453원만큼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 그 전년도에 이만큼 이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잔액 기준으로, 즉 누계로 손실 15453을 인식하려면 X2년 말 인식할 평가손익은 여기 15453과 그죠? 마이너스 15453과 그 전년도 말에 인식한 평가손익 누계 금액 66110의 차액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X2년 말에 인식할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81,563원이 나온다는 거죠. X1년에 인식한 평가손익은 평가이익이죠. 66110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X2년 말 기준으로 이만큼의 손실을 인식하려면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이 인식해야 누계로 따져가지고는 이 금액이 인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X2년에 인식할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어떻게 구한다? X2년 말 평가손익 누계에서 X1년 말 평가손익 누계를 빼서 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물음 2에서 X1년 말 금융자산 평가손익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X1년 말 공정가치 9%로 할인한 금액하고 상가구 원가구의 차액 구하시면 되죠. 그게 아까 이제 우리 구한 66110입니다. 그 다음 물음 2에서는 X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 물어봤는데, 이거는 상가구 원가로 인식하는 손상차손 금액하고 동일해요.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구한 금액 그대로 그냥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여러가지 거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